안녕하세요. 오트리 박기돈입니다. 네, 오늘은 차 안에서 인사를 드리는데요. 지금 시승하고 있는 모델은 신형 제네시스 G80 3.5 가솔린 터보의 4륜구동 모델입니다. 지난번에 페이스리프트 된 모델을 미리 만나 봤었죠. 그리고 오늘 시승을 하겠는데요. 요거 스포츠 모델은 아니고요. 3.5 가솔린 4륜의 풀옵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외관이 크게 바뀌지 않았지만 그릴 조금 바뀌고 또 범퍼 조금 바뀌었는데, 사실 스포츠였으면 아마 좀 더 멋진 그런 스타일이긴 했을 텐데, 지금 이 모델은 스포츠는 아니고요. 그릴도 스포츠가 조금 더 스포티했었거든요. 근데 이 차는 이렇게 이중으로 크롬으로 되어 있는 그런 그릴이 적용되어 있어서 얼핏 봐서는 이렇게 바뀐 느낌이 크게 들지는 않는데요. 근데 휠이 지금 신형 그 두 줄로 되어 있는 투라인이 많이 들어가 있는 신형 20인치 휠이 지금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요게 지금 3.5 모델이잖아요. 그래서 3.5에는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기본, 3.5를 선택하시면 기본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2.5 같은 경우는 스포츠를 선택하시면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3.5에서 만약에 스포츠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그럼 ELSD랑 후륜 조향까지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3.5 스포츠는 좀 제대로 좀 역동성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차는 스포츠 모델은 아닌 3.5 터보의 지금 4륜구동 모델이고요. 인테리어도 여기에 스포츠가 아니다 보니까 여기 스티어링 휠이 아무래도 제일 눈에 많이 띄거든요. 제가 처음에 이제 이 차 시승차를 받아가지고 문을 딱 여는 순간 이 스티어링 휠을 보면서 사실 조금 실망했어요. 이거 지난번에 그 스포츠에 적용되어 있었던 그 스티어링 휠 D컷이면서 여기 아래 스포크가 이렇게 휘어져 있지 않고 그냥 짧게 되어 있는 그 스티어링 휠이 훨씬 더 멋지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지금 D컷도 아니고 약간 휘어져 있는 이 스티어링 휠이어서 조금 실망을 했는데, 요거 또 나름 지금 한 몇 시간 정도 타고 있어 보니까 나름 괜찮습니다. 스티어링 휠 직경도 사이즈가 차 크기 대비 이 정도면 약간 작은 느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스포티한 느낌도 괜찮고 림의 두께도 적당하고, 그래가지고 요거 스티어링 휠 나쁘진 않은데 그래도 스포츠에 있는 그 스티어링 휠이 훨씬 좋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쪽에 스포츠가 아니다 보니까 이쪽 이게 트림 같은 경우도 우드 베니어 이런 느낌이고, 여기는 요 느낌이 괜찮아요. 예. 여기는 우드 느낌이 살아 있어 가지고 요 느낌도 괜찮고, 여기도 괜찮긴, 요 색깔이나 이 질감으로는 괜찮은데 여기 전체적으로는 좀 덜 어울리는 듯한 느낌. 그리고 요게 너무 단절이 이렇게 확 되다 보니까 요 부분이 뭔가 조금 빈약한 느낌. 이게 그래도 제네시스 G80인데, 그죠? 제가 지난번에 다른 영상에서도 이게 12.3인치, 12.3인치란 말이에요. 그게 뭐 그랜저도 그렇고 밑에 소나타까지도 다 12.3, 12.3 연결되어 있는 이 디스플레이를 쓰다 보니까 이게 하향 평준화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G80 정도 되는데 이게 12.3, 12.3이니까 이건 너무 약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상대적으로. 왜냐면 투싼이랑 소나타에도 똑같은 디스플레이가 들어가는데 이게 제네시스인데 똑같은 거 넣어주면 안 되지 않나? 여기는 적어도 한 14.5 이런 거 좀 넣어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면 이렇게 하면서 이쪽에는 좀 넓은 세로 된 그런 모니터를 넣는다든가 그런 아쉬움이 조금 듭니다. 이게 상대적인 박탈감이 드는 거죠. 이게 아래 트림에서 너무 좋은 것들을 많이 주고 있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아래 트림을 구입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아래 트림의 가성비가 굉장히 좋아지는데, G80 입장에서는 조금 아쉽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기본적으로 여기에도 이제 엔터테인먼트 이런 기능들이 들어가 있고요. 이거 로그인을 다 해놨네요. 지금 제 거로 로그인을 해야 되네. 지금 뒤쪽에는 뒤에 이제 후속 모니터 이 옵션을 넣어 놨거든요. 그래서 뒤쪽에서는 영상을 볼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조금 있다가 주행을 좀 해본 다음에 뒷좌석을 또 따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뱅앤올룹션 오디오가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디오 사운드 세팅에 들어가 보면 이제 베어소닉 요 기능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걸 통해서 음향을 조절할 수가 있고요.
고급 음향이 있고, 사운드 쇼룸에 들어가면 돌비 애트모스가 지금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돌비 애트모스 체험하기를 한번 잠깐 해볼게요. 오. 오. 와,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또 나오네. 지금 계속 반복이 되게끔 되어 있네요. 와, 이거 극장에 가서 이거 많이 체험들 보셨나요? 예. 그 돌비 애트모스 관에, 돌비관에 들어가서 맨 처음에 영화 시작하기 전에 이게 데모가 틀어지잖아요. 와. 근데 여기도 지금 뱅앤올룹슨 제가 오면서 오디오를 계속 테스트해서 들어봤는데 괜찮은데요? 제가 지난번에는 이 제네시스에 있는 뱅앤올룹슨 그렇게 높게 평가를 안 했었던 걸로 기억되는데 오늘 오면서 테스트들을 해보는데 생각보다 세팅이 굉장히 괜찮습니다. 특히나 이제 제가 봤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예전에는 이 뱅앤올룹슨이 들어 있었지만 그때는 저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블루투스거나 아니면 안드로이드 오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테스트들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음악 스트리밍도 지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영상 서비스도 되지만 멜론이랑 지니도 지금 적용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니를 통해서 음악을 들어봤는데 음악도 괜찮더라고. 오늘 출발하기 전에 음악부터 먼저 들어볼까? 아이브 IM 틀어줘. 음악을 검색할게요. 와, 이게 그 안드로이드 오토 이런 거 연결해서 볼륨도 이렇게까지는 안 올라오거든요. 근데 지금 지니 뮤직이 지금 로그인이 돼 있어서 지니 뮤직으로 계속 들어보는데 볼륨도 이게 파워도 굉장히 괜찮은데요. 지금 그리고 이거가 지금 돌비 애트모스가 지원이 되는 곡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곡에 따라서 돌비 애트모스가 지원이 되면 여기 지금 돌비 애트모스가 뜨죠. 그래서 지원이 안 되는 곡은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와, 이거는 지금 이 상태로서 이게 지니뮤직이랑 그 음원 스트리밍이 바로 그 앱 자체에서 바로 구동이 되면서 파워가 굉장히 더 높아진 것 같아요. 그 음원 손실이 좀 더 약해져서 더 강해진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저는 들거든요. 오디오 진짜 괜찮은데 이 정도면. 그리고 이게 그 셋업에서 사운드를 지금 베어소닉을 센터로 아니고 약간 저음을 조금 높이는 게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와, 이 정도면 진짜 괜찮은데. 이게 거의 이제 하이엔드급에서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리뷰 정도에서 해보면요. 지금 볼륨이 수치상으로 45가 맥스인데요. 45를 올려도 이게 음이 이렇게 철판이 떨리거나 아니면 음이 뭉개지거나 뭐 찌그러지거나 이런 느낌이 거의 없거든요. 세팅을 굉장히 잘 해놓은 거예요. 지금 볼륨이 굉장히 높아요. 볼륨이 이 정도면 굉장히 센 편인데도 그게 잘 돼 있고요. 결국은 이 정도 되면 볼보에 있는 BMW랑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데, 볼보에 있는 BMW XC90에 들어있는 그 1400W급 그거랑 비교를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볼륨이나 출력 그 타격감이 있어 그 정도는 아니에요. 조금 떨어지긴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추측건데 이게 뱅앤올룹슨이 한 700W급이지 않을까라고 예상은 되는데 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700W급인데도 느낌상은 거의 한 1000W 정도는 느껴지거든요. BMW랑 굳이 비교를 하자면 BMW에 잘 세팅되어 있을 때 음악의 소스들, 악기와 목소리와 이런 소스들이 나름 변별력이 좋아요, BMW는. 그래서 이게 음이 굉장히 선명하게 구분이 되면서도 날카롭지 않고 조화가 잘 돼가지고 꼭 현장에서 듣는 그런 느낌이 확실히 살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그 경계, 사운드와 사운드 사이의 경계가 약간 뭉개지는 그런 느낌, 살짝 겹치는
근데 그렇게까지 비교를 해야 될 정도로 지금 오디오가 굉장히 괜찮은 거죠. 기대보다 정말 괜찮습니다. 이거 근데 만약에 안드로이드 오토를 통해서 들으면 이만큼은 안 돼요. 네, 이만큼은 아닌데 지금 내장되어 있는 지니뮤직 앱을 통해서 들었을 때 굉장히 사운드가 좋은 것 같아요. 이 상태로만 보면 제 생각에는 국산차 중에서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G90에 들어있는 거랑 제 G90에 있는 오디오를 사실 이렇게까지 테스트를 안 해봤거든요. 안에 있는 앱 스트리밍까지는 안 해봤기 때문에 그거랑 직접 비교는 안 되는데 지금까지 제가 들었던 모든 국산차들 중에서 제일 좋은 세팅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지금 뒷좌석에서 모니터가 저게 14점 몇 인치 정도 되거든요. 저 모니터에서 만약에 영화를 봤을 때 이 돌비 애트모스까지 연동이 되면 어떤 소리를 낼지 상당히 기대가 많이 되는데, 자, 그 부분은 조금 있다가 다시 확인을 해보기로 하고요. 우선은 주행을 먼저 좀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 차는 그 3.5 가솔린 터보 380마력이죠. 그리고 사륜 구동이 적용되어 있고요. 프리뷰 전자 제어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는데, 우선 굉장히 요철 구간을 한번 지나가면서 승차감을 한번 체크를 해보면요. 지금 이게 컴포트 모드죠. 기본적으로 승차감은 뭐 좋습니다. 근데 예전에 저희가 제네시스를 생각하면 굉장히 말랑말랑했잖아요. 그런 느낌은 분명히 아니에요. 그렇지만 요철을 비교적 잘 걸러주고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하체 느낌은 분명히 탄탄한 느낌이 살아있거든요. 근데도 요철들을 비교적 잘 걸러주면서 승차감은 뭐 좋네요. 사실 제네시스 G80 승차감 좋은 거는 뭐 굳이 뭐 따로 언급을 안 해도 될 만큼 사실 뭐 하체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니까 프리뷰 기능이 있잖아요. 그냥 일반 전자제어 서스펜션에서 소프트 컴포트만 바꾸는 게 아니라 노면을 내 정보를 어느 정도 반응해 가지고 충격을 어느 정도 흡수해 주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 이게 아주 드라마틱하게 이게 이게 이렇게 잘 흡수를 한다고 그런 느낌까지는 아니에요. 아무래도 이게 에어 서스펜션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뭐 벤츠나 이런 데 있는 그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 그런 기능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노면을 스캔해 가지고 에어 서스펜션에서 컨트롤 해주다 보니까 훨씬 더 매끄러운 그런 승차감을 발휘를 했지만, 이 차는 뭐 에어 서스펜션까지는 아니어 가지고 그 정도는 아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꽤 타이트하게 세팅이 돼 있는 걸 감안했을 때 아무래도 승차감은 이 정도면 뭐 정말 좋죠. 네. 이 오늘 시승이 오늘 오후에 차를 받아가지고요. 내일 아침에 일찍 반납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 자체가 그렇게 여유가 없고 또 PD랑 일정을 잘 못 맞춰가지고 지금 저 혼자 촬영을 하고 시승을 하고 있는데요. 좀 그런 부분들은 조금 감안을 해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사실 신차 발표회장에서 차를 만나보고 저는 좀 마음이 되게 혹하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워낙 차가 크니까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굳이 이렇게 큰 차는 뭐 별로 선호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지금 막 장비들이 실내가 굉장히 고급스럽잖아요. 고급스러운 데다가 지금 오디오를 제가 들어보고 지금 마음을 지금 좀 뺏긴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아래급에 있는 흔히 말하는 이제 K5나 소나타급에서는 이런 오디오는 없단 말이에요. 그 차들도 사실 뭐 힘도 괜찮고 사이즈도 괜찮고 뭐 여러 가지로 그 피처링 자체는 굉장히 좋긴 한데, 근데 지금 아무래도 이 G80이 갖고 있는 그 럭셔리함과 또 뭐 승차감 자체도 사실 워낙 좋기도 하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차가 만족도 상당히 높다는 생각을 지금 미리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힘은 아무래도 뭐 3.5 터보 380마력이면 엄청나게 강력하죠. 네. 그리고 역시나 오늘도 산길 노면이 좀 많이 미끄러운 상황이어서요. 조금 조심해서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과속 방지턱 넘는 실력이 장난이 아니네. 그리고 지금 사륜 구동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신경 써서 주행을 해보겠습니다. 산길이긴 하지만 급가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물론 컴포트 모드이긴 합니다만 그 컨트롤을 잘 해주네요. 그래서 처음에 초반부터 확 쏟아서 막 휠스핀이 나거나 그렇지 않고 부드럽게 지금 가속을 해주거든요. 지금 노면이 살짝 젖어 있어서 아마 휠스핀이 심하게 나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런 느낌 별로 없이 부드럽게 출발을 해주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아무래도 지금 컴포트 모드여서 롤은 꽤 있습니다. 근데
힘 자체가 뭐 여유가 있으니까. 우씨, 롤은 지금 휘청 넘어가죠. 자, 그러면 드라이브 모드를 스포츠로 바꿔서 주행을 해보면, 오, 롤 자체가 확실히 줄었죠. 오, 와, 롤이 엄청 많이 줄었네. 야, 이 정도로 버틴다고? 자, 그러면 패들 시프트도 써서 주행을 해보면요. 이 아무래도 사륜이어서 지금 제가 좀 덜 밀긴 했지만 그래도 라인을 잘 잡아가네요. 오, 최근에 지금 여기 계속 워낙 미끄러워 가지고 최근에 탔던 차들 막 다들 쭉쭉 미끄러졌는데 상당히 잘 갑니다. 자, 다시 한번 스포츠 모드에서 급가속을 한번 해보면 이번에도 힐 스핀 없이 밀어주네요. 지금 이게 사륜이긴 하지만 오버 성향이 조금씩 나거든요. 그래서 뒤가 살짝씩 밀리면서 머리가 앞으로 말려 들어오는 느낌을 지금 계속 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힘 자체가 사실 뭐 380마력이 적은 힘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타이어가 버티는 한계도 있고, 그래서 살짝 사륜임에도 불구하고 오버 성향으로 조금 뒤가 날아가는 느낌들을 조금씩 주고 있고요. 그거 생각보다 그렇게 유쾌하지는 않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사륜인 만큼 많이 밀었을 때 네 바퀴 이렇게 쭉 미끄러지는 느낌이 들면 그러면 조금 더 안정적인데, 그냥 뒤가 이렇게 휙휙 넘어가면서 머리가 이렇게 말려 들어오는 느낌이어서 후륜 구동 느낌이 사실 조금 더 강하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지금 스포츠 모드에서 이렇게 코너를 돌아보면 코너를 강하게 돌 때 이게 롤은 확실히 줄긴 했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중간중간에서 만나는 요철들이나 이런 상황에서의 대응 자체가 이렇게 밑에가 굉장히 매끈하다는 느낌이 들지는 않고 조금은 놀고 있다는 느낌이 조금씩 듭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게 약간씩 까딱까딱 이런 느낌들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잘 잡아주면서 하체가 매끈하게 굉장히 탄탄하게 딱 바닥에 붙어 있는 그런 느낌이 들면 굉장히 이거 스포츠 모드가 진짜 쫀득쫀득하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렇지는 않은 거죠.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주제 파악을 못하고 지금 이거 G80 이게 스포츠도 아니고 그죠? 그냥 일반 G80인데 주제 파악을 못하고 지금 너무 높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었는데, 어쨌거나 이게 사륜 구동이기도 하고 힘도 좋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생각보다 코너에서 롤도 이렇게 잘 버텨주고 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이 좀 너무 앞서서 갔는데요. 거기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뭐 그냥 평상시에도 조금은 스포티하게 탈 수 있는 정도 수준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3.5를 선택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뭐 이게 또 제일 비싼 차니까 선택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겠지만, 그래도 또 평상시에 이 3.5 엔진의 강력한 파워를 좀 즐기려고 하시는 분들이 더 많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이 정도 380마력이라는 강력한 힘을 어느 정도 무난하게 즐길 수 있는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BMW 5 시리즈 같은 그런 스포츠 세단의 그런 경쾌함은 좀 없어요. 이게 사륜 구동까지 더해지다 보니까 그런 경쾌함은 조금 없긴 한데, 그런 것까지 해내면 이게 뭐 너무 진짜 잘하는 거죠. 이게 사륜 구동 말고 3.5의 후륜 구동은 어떤 느낌일지가 사실 갑자기 또 궁금해지네요. 얘는 지금 사륜이 적용되어 있어서 많이 부드럽거나 조금은 심심하거나 이런 느낌들이 좀 있거든요. 방금은 사륜 구동이 적용되어 있다 보니까 힘을 쓰는 것 자체가 전체적으로 좀 부드럽게 리니어하게 매끈하게 이렇게 좀 쓰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조금 경쾌한 맛은 떨어진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게 지난 세대에 대비해서 하체 세팅을 조금 다듬었다고 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게 큰 차이라기보다는 밸런스가 조금 더 좋아진 느낌, 조금 더 매끈한 느낌, 아까 그거 말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힘을 쓰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은 더 매끈해진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 살짝 들긴 합니다. 근데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사실 뭐 굳이 이렇게 강력한 파워를 평상시에 막 즐기시는 분이 아니라면, 그러면 기본 2.5 정도만 하더라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물론 이제 2.5에다가 사륜까지 얹어버리면 힘이 또 좀 더 약해지긴 할 테고, 또 2.5에서도 또 스포츠를 선택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스포츠를 선택하면 아무래도 2.5에서도 스포츠를 선택하는 게 좋긴 하겠네요. 2.5에다가 사륜을 안 넣고 스포츠를 넣게 되면 내외관이 스포티해지면서 전자제어,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도 들어가고, 그렇게 되면 나름 경쾌함도 살리고 또 연비도 챙기고 그러면서 스포티함도 어느 정도는 챙기고, 그 세팅도 저는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이제 이거는 6기통이고 이건 4기통이기 때문에 엔진 사운드나 이런 데서는 또 조금 손해를 보긴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 정도도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또 2.5를 선택한다고 해서 G80이 갖고 있는 그런 장치들 중에서 선택 불가라고 할 수 있는 게 딱 그거거든요. ELSD랑 또 후륜 조향, 그것만 선택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거 생각해 보면 2.5에다가 스포츠를 얻는 건 저는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힘 자체가 이게 지금 3.5에 380마력인데 사륜 구동의 영향도 있긴 하겠지만 힘이 이렇게 막 폭발적이진 않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조금 아쉽긴 하죠. 이 사이즈에서 과거에 400마력, 자연흡기 400마력 가지고 정말 막 파워풀했던 이 39M5 뭐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지금 이게 380마력이라고 하더라도 토크는 엄청나게 높거든요. 예전 자연흡기 엔진에 비해서는. 그런 거 생각해 보면 그건 이제 세팅의 문제인 거죠. 이 차를 그렇게 막 폭발적으로 세팅을 안 했다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힘이 380마력, 와, 엄청 막 이런 느낌까지는 아니라는 점. 그래도 뭐 강력한 건 인정해야죠. 자, 그럼 제대로 급가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포츠 모드에다 두고요. 이게 론치 컨트롤이 없어서 아까 톱 앞쪽에 조금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약간 론치 컨트롤 느낌이 나게끔 해서 한번 출발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 배. 오, 빠르네요. 야. 근데 이게 스포츠 모드에서 이렇게 급가속을 하니까 변속 충격이 좀 있네요. 회전수 보정도 어느 정도 조금 해주는 것 같고요. 네. 아주 빠르진 않은데 그래도 회전수 보정도 어느 정도 해줍니다. 그래서 나름 좀 스포티하게 밀어붙일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좀 있네요. 일반 모드에서, 컴포트에서도 회전수 보정이 되나? 컴포트에서도 뭐 나름 회전수 보정이 좀 됩니다. 아무래도 조금 다이나믹하게 주행할 때는 스포츠 모드로 하는 게 서스펜션이나 여러 가지를 생각했을 때 사실 훨씬 더 좋긴 하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차로 유지라든가 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라든가 또 안전장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뭐 거의 완벽하게 잘 갖춰져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도 이제 정전식으로 이렇게 터치를 감지하는 그런 센서가 들어가 있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장거리 주행이라든가 뭐 일반적인 시내 주행에서 편안하게 주행할 수 있는 부분들은 뭐 충분히 다 잘 갖춰져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번에 아무래도 이제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또 피처링이 업그레이드가 된 부분들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디자인 바뀐 부분이 사실 또 크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 영상에서 보시면 바로 많이 예뻐졌다 이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느끼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테리어도 제일 위급으로 그 인테리어 패키지까지도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고급스럽죠. 그런데다가 개인적으로는 이 뱅앤올룹슨 오디오랑 지니뮤직이랑 앱으로 연동이 되어 있는 이 스트리밍 서비스가 적용이 되면서 사운드가 이게 약간 어떤 느낌이면 봉인이 살짝 묶여 있다가 봉인이 해제된 듯한, 아니면 흔히 말하는 각성한 듯한 이런 사운드가 지금 좀 나오고 있어 가지고요. 저는 이 부분도 지금 만족도가 상당히 높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승차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뭐 잘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신형 G80은 디자인 바뀐 거, 또 이런 기능들 조금 업그레이드가 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만으로도 상품성이 꽤 좋아졌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연비는 사륜구동의 20인치 휠 기준으로 복합이 8.2km/L인데요. 이번에 이제 테스트하고 또 고속도로 주행을 하고 시내 주행도 꽤 많이 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총 228.9km를 주행을 했는데 지금까지 연비는 8.8km/L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복합 인증받은 공인보다는 조금 더 높게 나오는 거죠. 이번에 시내 주행을 꽤 많이 했던 거를 생각해 보면 이 정도면 연비도 완전히 나쁜 정도는 아니죠. 여기 3.5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복합보다는 어쨌거나 높게 나오니까 요즘은 이제 뻥연비 이런 건 잘 없는 것 같기도 해요.
웬만하면 그냥 일반 가솔린 모델도 복합보다는 잘 나오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확실히 제일 인상적인 거는 이 뱅앤올uf슨 오디오 같아요. 와, 제가 뱅앤올uf슨이 사실 비주얼도 굉장히 좋기도 하고 초창기에 아우디 A8에 들어있고 할 때는 사실 엄청 좋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지만 이게 점점 시간이 지나고 다양한 것들을 경험하고 하다 보니까 아, 이게 오디오 음질이 아주 좋은 건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뱅앤올uf슨은 깜짝 놀랄 정도로 진짜 좋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음원의 소스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지금도 블루투스나 아니면 그 안드로이드 오토 이런 걸로 연결해 가지고는 제가 놀랄 만큼 그렇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파워도 그렇게 강하진 않고 타격감이나 이런 부분들도 그렇게 강하진 않은데, 지금 이거는 와, 이거는 진짜 와, 깜짝 놀랄 정도인데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지니의 마법이 통한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음원이 어디에서 오느냐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이거는 내장되어 있는 앱에서 그러니까 데이터 뭐 안드로이드 오토나 아니면 블루투스처럼 데이터 전송을 안 하고 앱에서 바로 재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지 와, 장난이 아닌데요. 물론 이게 지니가 좋다는 뜻이는 아니에요. 그거는 제가 자신이 없어요. 지니나 멜론이나 벅스나 뭐 플로나 이런 앱들 중에서 지니가 제일 좋다는 뜻이 아니고요. 어쨌거나 그런 내장 앱이 이 속에서 바로 재생이 되기 때문에 음원의 손실이 가장 적어서 이런 결과를 나타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우와, 이 노래가 이런 소리가 나는 노래였어? 와. 야, 깜짝 놀랐네. 와, 이럴 수가. 와, 이 게라 기타가 이렇게 타격감이 큰 노래인 줄 몰랐어요, 제가 이때까지. 제가 이거 왜냐면 그 XC60에서는 한 번도 안 들어봤거든요. 계속 시승차들이랑 제차 그 코너에서 계속 자주 들었었는데 이런 소리가 아니었거든요. 와. 지금 이게 돌비 애트모스도 지원이 되고요. 이 정확하게 오디오에서 돌비 애트모스가 지원됐을 때 그 차이를 사실 정확하게 지금 파악이 안 돼요. 이게 음원에 따라서 돌비 애트모스가 지원이 되는 음원이랑 안 되는 음원이랑 나뉘는데, 제가 그거는 좀 들어봐도 큰 차이를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이걸 이제 셋업을 바꿔서 해봤을 때. 근데 좀 더 두고 오래 들어보면서 그 차이를 느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와, 오디오 진짜 대박인데. 김광석 노래 틀어줘. 음악을 검색할게요. 지금 서라운드만 적용을 해가지고 들어보니까 홈 오디오의 뱅앤올uf슨 느낌이 조금 나긴 하네요, 확실히. 굉장히 맑으면서 뭔가 탕탕 튀는 그런 느낌들이 좀 잘 살아 있고요. 그런 반면에 아까 돌비 애트모스랑 최근에 나온 케이팝들은 와, 파워나 비트나 이런 부분들이 장난이 아닌데요. 와, 그렇긴 한데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그 음을 하나하나 살려주는 그런 섬세한 맛, 그런 부분들은 조금 아쉽긴 해요. 이게 그러니까 아주 막 음악 감상용으로 깊이 고민하면서 들어보면 그런 점에서는 조금 아쉬운데, 근데 주행하면서 좀 신나게 음악 들을 때는 이거는 진짜 대박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렸지만 국산차들 중에서 제가 들어본 거는 최고가 아닌가. 이 시스템 자체가 최고라고 보기보다는 이 앱과 오디오 시스템과 그리고 고음질의 그 스트리밍이 합쳐지면서 이런 결과가 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와, 이게 뒷좌석에서 영화 보는 게 진짜 궁금해지는데. 자, 일단 시트를 좀 앞으로 밀어서 공간을 좀 확보를 하고요. 이 모니터가 각도 조절이 조금 되거든요. 이렇게 위아래로. 네, 이 정도 되니까 적당하게 이렇게 해서 오케이, 이 정도 하고, 지금 이 터치를 해서도 모니터가 이게 켜지고요. 이쪽에 모니터 파워 버튼이 또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 파워 버튼을 통해서도 켤 수가 있고요. 지금 웨이브랑 TV는 로그인을 해야 지금 작동이 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넷플릭스를 좀 들어가서
마이데몬. 와. 경성 크리처. 이 터치를 해도 되고 이거를 써서 조절해도 되거든요. 우와. 지금 넷플릭스인데요. 와, 지금 사운드나 이 충격이나 이런 공간감 이런 것들은 진짜 좋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정확하게 돌비 애트모스가 지원되는지는 지금 잘 모르겠어요. 지금 각 그 영상 소스랑 이 오디오랑 어떻게 매칭이 되어 있는지 그 부분은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이런 식으로 그 중간에 앞으로 잠깐 넘기거나 뒤로 넘기거나 할 때 다이얼을 통해서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거, 이것도 굉장히 편하고 좋네요. 유튜브도 한번 들어보면 유튜브에서는 또 이걸 들어야죠. 지금 여기서 유튜브를 보니까 아무래도 화면도 크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공간을 채워주니까 좋긴 한데, 사운드적인 측면에서는 앞쪽에 지니뮤직을 통해서 그 공간을 꽉 채우면서 엄청 강력하게 나오던 그 사운드는 여기서는 안 나와요. 그럼 결국은 지니의 마법인가? 이게 음원 소스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나고요. 영화들도 넷플릭스에서 보는 것도 어떤 영화를 보느냐에 따라서 이 소리가 조금씩 차이가 나긴 하거든요. 깍깍. 넷플릭스는 대체적으로 사운드가 괜찮은 편인 것 같고요. 근데 유튜브는 확실히 이 공간을 채우는 느낌이 조금 약하고, 넷플릭스도 저쪽에서 나오는 소리에 비하면 조금 약하긴 하거든요. 그래도 뭐 이 정도면, 이게 뒤에 앉아서 이 넷플릭스 만약에 좋아하시는 분들은 물론 이제 가정에서 AV 시스템까지 잘 갖춰놨으면, 그게는 TV도 요즘 다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만큼 따라갈 수는 없는데, 근데 가정에서 또 오디오 빵빵하게 해서 뭔가 영상 보고 이러긴 좀 쉽지 않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 오히려 여기서 차 안에서 이거 볼만도 하거든요. 이제 화면이 작은 거에 대한 부담이, 그거에 대한 미련만 조금 버린다고 하면 사운드 기준으로 해서 차 안에서 영상을 보는 것도 제가 봤을 땐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긴 한데,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제일 안타까운 거는, 이거를 뭐 30분, 1시간 뭐 영화 한 편 막 2시간을 보겠다고 하면 엔진 시동을 공회전 상태로 계속 걸어놓고 계속 배기가스를 뿜어내면서 지금 이 영상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게 지금으로선 좀 제일 많이 안타까운 거죠. 그러면 신형 G80 전기차가 나오면 거기도 이거 넣어 놓으면, 그럼 그건 대박이긴 하겠다. 네, 이렇게 해서 신형 G80 3.5 4륜구동 페이스리프트 된 모델을 시승을 했는데요. 스포츠는 아니고요. 근데 뭐 출력 여전히 강력하고 승차감은 조금 더 매끄러워진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디자인이 정말 예쁘게 잘 바뀌어 가지고 상품성이 정말 높아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진짜 개인적으로는 좀 놀랄 정도로 충격인 게, 이 뱅 앤 올룹슨 오디오가 자체 스트리밍 앱이랑 결합이 되면서, 와,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뱅 앤 올룹슨 사운드를 지금 제공을 하고 있어서 사실 좀 충격을 받았고요. 그래서 음악 이야기를 좀 많이 했고, 뒤에 와서 이 큰 모니터가 적용되어 있는 이곳에서 영상 이야기도 좀 많이 했는데, 저는 이쪽이 진짜 만족스럽네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출력이라든가 또 사양이라든가 이런 거 기준을 해가지고 BMW나 벤츠나 비교를 하게 되면 여전히 가격적인 우위가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한 2천만 원, 3천만 원 정도 더 싸다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벤츠랑 BMW가 할인을 막 해버리면, 그러면 가격이 진짜 좀 애매할 수도 있는 가격이긴 하죠. 그렇긴 한데, 뭐 국내에서 사용하기에 여전히 가장 편리한 어떤 그 인터페이스 시스템이라든가 또 넉넉한 파워라든가 이런 거 생각해 보면, 또 디자인도 사실 진짜 잘 나왔잖아요. 네. 지금 E클래스가 출시가 됐거든요. E클래스 같은 경우는 좀 안에 이제 슈퍼 스크린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전반적으로 조금
조금 고급스러운 느낌이 떨어지는 느낌도 있고 디자인도 조금 그렇고 사이즈 면에서도 뒷좌석 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이 차만큼 여유가 있지는 않으니까 BMW도 그렇고 이게 고민이 좀 많이 되네요. 네. 근데 이쪽 AV 시스템 이 큰 사이즈의 모니터가 장착돼 있고 뱅앤올룹슨이랑 연결돼 있는 이 시스템은 기대 이상입니다. 네, 뱅앤올룹슨의 재발견 이런 느낌들도 있고요. 네, 또 지니의 마법이 통한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 상당히 잘 나왔네요. 와, 이게 또 특히나 뭐 이거 손봐이죠. 이게 지금 카메라 때문에 걸려 있는데 이거 올리고 이게 조금 어둡게 해서 그렇게 해서 영화를 본다든가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전기가 여유가 없다는 점은 좀 아쉽기도 하고 네, 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네, 저는 다음에 다른 곳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방현 씨, 당신은 내 아빠라고, 그러니 날 잘 키우라고 엄마한테도 얘기해.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음성이 좀 또렷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지금 만족도가 굉장히 높긴 하지만 아무래도 좀 처음 시도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앞으로는 이런 게 진짜 중요해지거든요. 전기차 시대가 되고 공간 자체가 여유 있어지고 또 반자율 주행 이런 것들이 계속 늘어나고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더 많이 강조가 될 텐데 아주 디테일한 부분들을 조금씩 더 잡아가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확실히 듭니다. 이런 거에서 음성은 또렷하게 전달하면서 또 배경 사운드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공간을 또 채울 것인가, 그런 부분들 좀 고민들을 많이 해야 되는 시대가 됐네요. 멋지다.